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핵심 모의고사 실전 문제풀이를 맡은 백영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요, 실전 모의고사 1형 전반전 20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문제 풀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후반전 문제를 풀 테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같아요. 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 요것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일시납보험료의 총액이 연납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3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초년도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적립이자가 발생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연납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보험회사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에 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다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보험계약 이외에 다른 보험계약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림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다. 자, 그러면 A라는 보험계약이 있고 B라는 보험계약이 있는데, 자, B라는 보험계약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A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거는 보장해 주는 게 되는 거죠. 자, 3번. 당연히 일회 보험료가 납입하기 전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의 어떤 효력 발생, 책임 효력의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보험약관에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누구나 알 법한 내용들은 중요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 계약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은 중요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납입 최고 독촉 기간은 10살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니죠. 이건 7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일단 틀렸으니까 정답 지문이 맞겠네요. 그죠? 정답 지문으로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모집 종사자의 부당한 계약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계약자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3번.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계약 전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된다. 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남의 집 자식이 사고 쳤는데 우리 집에서 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죠? 사고 처리를 왜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내는 거니까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다. 자, 7번. 다음 중 소멸시효 기간이 맞게 나열된 것을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돈 달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 입장에서 3년.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납입해 주세요. 보험료 주세요. 자, 그러면 짧잖아요. 2년. 왜? 보험회사가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뭐예요? 계약자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정답은 7번에 3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 정답 맞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인데, 자,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가입 가능 여부, 뭐 가입할 수 없다, 아니면 부담보 걸린다,
부담보라는 건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지 않겠다, 보장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험료 결정하는 것은 다 언더라이팅에서 다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1번 좀 애매하지 않나요?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거시적인 것들까지 언더라이팅 신경 쓴다? 그러하지는 아니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8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네. 자, 9번.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와 관련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1번, 2번 지문은 맞는 거가 돼요. 자, 근데 3번에 보니까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맞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는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답은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설명하는 보험 사기의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암 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진단 사실을 숨겨요. 예,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대리 진단받게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다. 자, 이거는 기망하는 행위죠. 자, 이렇게 기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같은 경우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번의 2번.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요. 자, 1번 질문 보죠.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으로는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어요.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서는 우리나라는 준거주의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공시주의 보험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문제가 되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3번 문제 볼게요. 지문.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시 제3보험 설계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아니죠.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3번을 정답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요, 뭔가 미래에 어떠한 그 예상되는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3번 보니까 장래에 있을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사항은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라고 하니까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자, 14번 문제 항상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취지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 우수 설계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도덕적인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2번. 계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우수한 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해서 다른 설계사가 차별한다? 자, 이것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고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금융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금융감독원이죠. 자,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최종 판결과 동일한 갖는다? 아니요. 자, 이것은 적절한 지문이 아닙니다. 수락하지 않더라도, 자, 수락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 공시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것은 바로 그냥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바로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자, 16번에 2번 보험상품별 보험료다. 자,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2번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일단 블랭크, 빈칸 채우기네요. 자, 그러면 박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험 민원은 누가 제기합니까? 보험 민원은 보험 소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소비자가 누굴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래서 여기 딱 나오니까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뭐 민원인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예금보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학습의 양이 부족해서 교재를 잘 못 봐서, 요런 용어들이 좀 헷갈리신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명백하게 아니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 17번은 1번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다음 표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가 지문 한번 볼까요? 박스에 있는 거. 금융소득자, 일용 근로자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가는 다 지워야 되겠다. 남는 거는 그러면 18번에 2번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요, 개인별로 합니다. 부부 합산 아니고요. 또 연간 금융소득 합계율로 하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세법에 나와 있는 거 맞고요. 자, 근데 의료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을 보지 않고, 자, 다 같이 어떤 소득이죠? 연금소득이죠. 자, 연금소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틀린 것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험설계사의 세제적 밑줄치 내용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전상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연도,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합니까? 5월에 하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은 틀린 거 찾아주는 거니까 20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전 문제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21번서부터 다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뵐게요.